우리는 모두 충동을 경험합니다. 늦은 밤 갑자기 뭔가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고 카드값이 걱정되는데도 마음에 드는 옷을 결제하고 후회할 줄 알면서도 감정대로 쏟아붓는 말들을 뱉곤 하죠. 그리고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방금 그건 진짜 내가 한 행동일까? 충동은 종종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맞나? 아니면 순간에 휘둘린 건가? 우리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과 충동이라는 개념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충동은 통제하지 못한 실수이고 나는 그 실수를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충동도 나인가? 만약 충동이 내가 아닌 어떤 외부의 개입이라면 왜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왜 그토록 강렬하게 내 의지를 뒤흔드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 즉 이성적 판단을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정과 무의식, 즉각적 반응에 더 가깝다고요. 현대 뇌과학에서도 인간의 많은 결정이 전두엽의 판단 이전에 이미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에서 처리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느끼고 그 느낌대로 먼저 반응한 후 그 반응을 나중에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충동은 뇌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며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된 본능적 시스템입니다. 고대 인류는 위험을 만나면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살아남아야 했기에 충동적인 도망, 공격, 획득 반응은 생존 그 자체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과자 봉지를 집어들거나 SNS 알림에 즉각 반응하거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모두 이 고대적 충동 메커니즘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지 반사신경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에 충동을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싶고 주체이고 싶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동에 휘둘렸다는 사실은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동은 진짜 나와 분리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써 부정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얼굴의 나일까요? 이 영상은 그 질문을 중심에 두고 충동의 정체에 대해 철학, 심리, 뇌과학적 관점에서 차근히 파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충동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일부라면 어떻게 다루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우리가 순간에 흔들리는 그 이유, 그리고 그 순간 속에 담긴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내가 잠깐 이성을 잃었어. 그땐 왜 그런지 몰랐어. 하지만 정말 그 순간에 나는 사라진 것일까요? 뇌과학은 여기에 흥미로운 대답을 줍니다. 인간의 뇌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생존 본능과 기본 감정을 담당하는 뇌간, 감정과 충동을 처리하는 변형계, 그리고 이성적 사고와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우리가 말하는 충동은 주로 이 변형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편도체와 도파민 보상회로, 측자액 등의 활동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쾌락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초콜릿을 보고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때 뇌는 생각보다 훨씬 먼저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그 보상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방출되며 이미 나의 뇌는 그 초콜릿을 얻는 과정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반응이 이성의 판단 이전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 뇌는 이미 그 행동을 지지하는 신경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충동은 순간적이라기보다 선행적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뇌과학의 통찰은 충동의 강력함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충동에 취약할까요? 그 이유는 뇌가 쾌락에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음식, 성, 안전, 사회적 인정과 같은 보상들은 과거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자원이었고 그것을 얻었을 때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신경회로는 자연 선택을 통해 강화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보상이 즉시적이고 과잉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음식이 배달되고 짧은 영상 하나로 외로움이 잠시 사라지고 쇼핑 한 번에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듯한 만족을 줍니다. 이처럼 즉시성과 과잉 자극은 우리의 보상회로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자제력을 약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충동은 우리의 뇌가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뇌가 너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뇌는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도박이나 SNS, 숏폼 중독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번엔 어떤 피드가 뜰까?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을까?와 같은 불확실성 속의 보상 기대감은 뇌를 더욱 흥분시키고 반복적으로 클릭하고 스크롤하게 만듭니다. 뇌는 보상 그 자체보다 보상의 예측 과정에서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결국 충동은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기대와 긴장, 즉시성이 얽힌 복합적인 뇌 반응입니다. 그래서 충동은 단순히 이성의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구조에 충실한 결과이자 현대 환경 속에서 과잉 활성화된 뇌의 반응 패턴입니다. 이렇게 보면 충동은 단지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정상적 뇌 작동의 부산물입니다. 하지만 그 작동이 너무 빈번하고 강렬해질 때 우리는 마치 자기를 잃어버린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에 휩싸이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충동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흐름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충동의 메커니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충동에 대한 첫 번째 주도권입니다. 충동을 단지 뇌의 반응으로만 설명하면 우리는 마치 기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동은 단순히 쾌락을 향한 생물학적 반응을 넘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억눌린 감정과 욕구가 터져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충동을 의식되지 않은 감정의 표출로 보기도 합니다. 즉, 평소에 눌러두고 있던 분노, 슬픔, 외로움, 인정 욕구, 공허함 같은 감정이 순간적으로 겉으로 튀어나올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말로 풀지 못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듯 말을 뱉거나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단지 욱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압력이 한계치를 넘어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충동을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존과 쾌락을 추구하는 원초적 본능이 있고 이를 억제하려는 초자아, 그리고 이 둘의 갈등을 중재하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참아야 하는 모든 사회적 규범, 도덕, 자기 통제는 초자아의 영역이고 이와 충돌하는 감정이 억눌릴수록 무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조용히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자극의 반응에 폭발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식, 홧김의 한 말, 충동적인 만남 같은 행동들에는 실제로는 평소에 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축적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은 단순히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가 아니라 오래 참아온 감정이 스스로를 표현할 틈을 찾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충동을 감정 조절 실패로 보기보다는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내면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해둘 때 뇌는 결국 즉각적이고 원초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토해냅니다. 이는 마치 압력밥솥에 증기구를 막아버리면 언젠가는 뚜껑이 통째로 날아가듯 감정이 배출구 없이 억눌릴수록 더 강한 충동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충동은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라 감정의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라는 뇌와 마음의 외침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동은 단지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충동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왜 그랬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놓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느낀 무시감, 먹고 싶다는 욕구 이면에 있는 공허함, 말하고 후회한 행동 뒤에 숨어있던 인정받고 싶던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충동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즉, 충동은 나의 감정을 이해할 기회이자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감정의 힘이 바로 충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동을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기보다 그것이 전하려는 내면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자기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충동이 뇌의 반응이든 억눌린 감정의 표현이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나인가? 진짜 나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설계하며 후회를 정리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충동이라는 존재는 이 자아 개념을 흔들어 버립니다. 나는 차분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노를 폭발시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원래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술을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중 무엇이 진짜 나일까요?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그 안에는 계속 변화하는 감각과 충동만이 존재할 뿐 고정된 자아라는 것은 없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인 감정과 생각의 흐름일 뿐이며 우리가 말하는 나란 그 흐름을 순간적으로 붙잡아 정리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칸트는 자아를 경험의 중심으로 보았으며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합리적 사고가 자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입장은 충동을 보는 관점에서도 갈립니다. 휴메의 입장에서는 충동 또한 나의 일부일 수 있고 칸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성에 위배되는 비도덕적 상태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철학은 점점 더 복잡한 인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보다는 의지와 욕망의 총합으로 봤고 충동은 오히려 그 인간다움의 정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을 억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본능을 정제하고 방향 지을 수 있는 존재다. 즉, 충동은 부정하거나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정직한 신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충동조차도 실은 나의 일부이며 나의 언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충동은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순간의 착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충동이 단순한 실수로만 간주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충동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나, 혹은 평소에 인정받지 못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솔직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동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충동을 무조건 나로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충동을 통해 나타나는 자기 내면의 다층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느 부분이 지속 가능한 나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를 키워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주체성입니다. 충동은 어쩌면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도화선입니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을 시험하고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충동은 내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던 나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며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되묻게 합니다. 그러니 충동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충동은 내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이 충동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결국 자아란 충동을 억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충동을 자각하고 책임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충동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곧 자제력이고 성숙함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감정을 조절해라. 참는 게 이기는 거야 같은 말들은 충동을 곧잘 억누르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사회적 관념을 강화시켜 왔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 다뤄온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면 충동은 단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생물학적 조건까지도 반영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반응이자 정체성의 일부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숙이란 충동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그 충동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유의지라는 개념에 도달합니다. 자유의지는 흔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철학자들은 좀 더 미묘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많은 결정이 무의식적 과정이나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이미 일정 부분 결정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자유의지 환상론입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는 피실험자가 의식을 자각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는 특정 결정을 위한 신경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가? 나는 내가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 내가 먼저 선택한 걸 내가 나중에 인식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란 충동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충동과 가능성 사이에서 의미 있는 방향을 택할 수 있는 힘이다. 즉, 충동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에 가깝고 진짜 자유란 충동을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따를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충동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자기화할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런 충동을 느끼는지, 지금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실수와 후회, 충동의 반복을 통해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충동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조금씩 더 나다운 선택을 해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충동을 통제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동을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 왜 이걸 먹고 싶었는지, 왜 그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혹은 도망치고 싶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충동이었고 동시에 나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자유란 결국 그 충동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의식적으로 마주설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충동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충동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들어주고 해석하고 때로는 받아들이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충동은 진짜 나일 수도 있고 순간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경솔한 실수가 되기도 하고 자기 성장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충동과 선택 사이의 공간, 그 아주 짧은 멈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멈춤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